즐겨하는 게 이제 생물 생리거든요. 생물 생리. 네, 식물 생리 쪽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자연 재배를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데 여기서 일본 같은 데 거의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왜 자연 재배랑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데 있다면 이제 공부를 정시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 신비주의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쭉 연구를 해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더니 아니야, 그거 당연히 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저는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한번 논문도 서치해다 갖다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학문을 하더라도 이제 각계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는 눈들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네, 시스템으로 전체로 봐야 되는.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실제로 식물들은 어찌냐 그러면 우리가 농사라는 개념이 보면은 예를 하나 들자면요. 우리나라가 화학비료 들어오고 비료 탭이라고 비료 그러면 탭이하고 화학비료 아닙니까? 네. 그 개념이 언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최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김제 만경평야 한번 가봤습니까? 만경평야, 만경. 예. 예. 그거 지평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있는 예. 평야잖아요. 그 예. 지평선 축제도 오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딱 바다처럼 이러고 들이 그러거든요. 아마 농사철에 옛날 조선시대쯤 그 정도로 간다면 거기다 퇴비를 하고 싶다. 근데 화학비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산에 가서 퇴비를 만들고 해서 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양을 거기다 퇴비 뿌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무리 사람이 일을 잘하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넓은 들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 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비료 안 주고요. 단지 우리가 비료를 주고 키우는 것이 뭐 텃밭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텃밭 외에는 비료를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머슴이 많다고 해도 뭐 만석군 집에서 그 많은 양을 퇴비로 갖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텃밭을 가꾸는 개념은 야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해갖고 야 우리 집에서 소 우분도 갖다 넣을 수 있고 돈분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사람 인분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산야초든 뒤에다가 퇴비로 차곡차곡 쌓아서 넣을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양이 텃밭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따져놓고 텃밭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가장 좋은 음식 같은데 가장 뭐냐면 패스트푸드를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패스트푸드가 뭐라는 개념이냐면요. 패스트가 뭐 무조건 빠른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스트푸드 그러면은 흔히들 오해하기를 야 그거 뭐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 뭐 그다음 뭐 닭튀김 뭐 감자튀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빨리 만들어져. 모든 게 빨리 만들어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장 능력도 그건 뭐냐면 전기 압을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원리도 그렇고 근데 빨리 만들어진 거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과일이 됐든 뭐든지 조생종이랍니다. 조생종. 네, 빨리 수확하는 건 조생. 그래서 사과도 빨리 수확한 건 절대 저장을 못 합니다. 배도 빨리 한 건 저장이 안 됩니다. 양파도 빨리 한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마늘도 그렇고.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 썩는다고.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전기압이 낮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예요. 그 압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원래 식물이 이를테면 양분을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이 양분 흡수면 왜 양분이 여가 널려 있으니까 무조건 흡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 입장에서 선택해서 가져가고 어떤 건 밀어내기도 하고 어떤 건 끄집어내 당기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당길 거냐
그게 바로 모든 게 전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염기인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광물질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휴머스라고 이제 유기물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온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에서 모래는 그 이온 수분을 흡수하고 딱 이러고 결합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 있고 진흙이 광물질이 많은 진흙 땅이나 이런 것들 유기물이 많은 땅은 결합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광물하고 이온을 결합을. 그러면 이 식물은 얘가 이온하고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은 얘네 것을 떼먹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힘보다 내가 더 세야 이것들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사례, 이제 패스트푸드를 생산하는 이제 농법의 사례가 뭐였냐면 양액재배라고 그럽니다. 양액. 수경재는 물속에다 담궈놓고 양액. 양분 출시. 양분을 네. 그러니까 물에다 타서 계속 공급하고 준대. 요즘에 일본의 저 공장, 야채 공장, 그렇죠. 그것도 그런. 똑같죠. 그게 이제 수경재배라고도 그러고 양액재배라고. 선진 그거의 제일 발달된 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유리온시에서 파프리카나 꽃이나 재배하는 게 전부 그런 식으로 재배합니다. 이 16 원소라 갖고 16가지 원소만 주면은 식물이 잘 자라요. 그 나머지 원소는 그냥 일반 물 속에 들어있는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 양을 많이 주면 잘 자란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재배하는 방식이 양액 재배인데 얘네들은 어찌냐면 많이 줍니다. 그 높이면 높일수록 잘한다는 자기들도 연구해갖고 피크점을 딱 잡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주게 되면 얘네들은 항상 필요하면 물이고 언제든 먹을 수가 있어요. 식물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준 걸 다 먹어버리면 얘는 짜고나고 죽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자기 몸을 어떻게 말해요? 자기 전압을 낮춥니다. 거꾸로. 전압을 낮춰서 얘네들이 다른 이온하고 일단 광물질하고 결합이 안 된 이제 아까 염기라고 그랬는데 이 염기들이 여기 있으면 막 뿌리 쪽으로 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찌냐면 자기는 밀어내 압이 낮추면 얘네들이 결합을 아주 낮춰버리면서 얘들을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방어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근데 자연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있더라도 이온 결합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를 거꾸로 높여갖고 저놈을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뺏어먹으려고 그러고 이 자연 재배는. 자 이를테면 우리가 비료를 줘서 일반 농작물을 키우면 어떻게 비료 많이 줘갖고 빨리 키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빨리 키우는 게 바로 패스트푸드고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 작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전압을 오히려 거꾸로 낮춰갖고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식물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압력이 떨어지는 전기압이.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이렇게 단단한 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기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합이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뼈도 압이 높아야 이거 보존을 한다 이지 않습니까? 압이 그렇게 강해야 여기 뼈도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압이 떨어지면 빠져나갑니다. 이런 그런 식으로 결합이 자체가 약합니다. 패스트푸드가 전부 다 빨리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찌냐면 자기 스스로도 막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고기를 먹으면 육즙 같은 게 용출이 됩니다. 빠져나와. 그것들이 바로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먹기 좋은 상태가 될 때 금방 부패를 하는 거죠. 얘네들 전기 압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빠져나간다면 수분 위에는 그걸 빠져나갈 게 없죠. 압이 결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것들은 뭐지? 먹을 것이 없어. 물 외에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식물 입장에서도 똑같이 압이 최초의 출발은 비료를 먹고 안 먹고 차에 이제 압을 방어하고 안 하고 차에서 전기 압이 결정되어 버리고 그 압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모든 자기 몸 체질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고압으로 바뀌고 저압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그 체질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을 그런 음식을 먹는가 안 하는가 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강한 결합을 했다. 우리가 고분자 결합이라는데 이온과 이온 간에 강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고요. 이걸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먹으려면 이게 압이 전기 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요? 이걸 먹기 위해서 내 압을 더 높여야 돼.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몸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생존해야 된다. 근데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어떠냐면 압을 뭐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화 잘 되는 음식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은 옛날 그 병자들이 하는 소리고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소화 잘 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뭐냐 동물들은 이런 걸 바랍니다.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게 바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 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 하나만 해도 당에는 뭐 올리고당도 있고 뭐 과당도 있고 설탕도 있고 메가당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여러 가지들 이 당의 형태가 뭐냐 분자의 결합의 형태인데 그 분자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키토산 이것도 당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키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당입니다. 당. 근데 그 키틴을 쪼개면 키토산이 되고 그걸 또 쪼개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리고당까지 쪼개집니다. 그 쪼개는 거거든요. 쪼개는데 누구의 힘을 빌냐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쪼개는데 그 이제 엔자임이라고 효소를 가지고 쪼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초초에 있던 당도 얼마나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키틴이라는 것은 천년을 놔두고 신라 그 고분에서도 나온 무슨 그 곤충 껍데기로 만든 갑옷 있죠. 비단벌레. 그 정도로 그도 몇천 년 전에 있던 것이 썩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결합, 분자 결합이.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뱀 허물 같은 거죠. 곤충의 껍질 같은 게. 그런데 그거는 소화가 되지 않고 썩지 않아요. 당연히 안 썩죠. 왜냐면 그 분자를 이렇게 쪼개서 먹을 미생물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데 그걸 분해를 하다 보면 낮은 단계로 나오다 보면 어떠냐면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 몸에서 어떤 당을 쓰냐면 글루코스라고 그러죠. 포도당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창자에서 소화를 시켜갖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이 당 상태, 포도당 상태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포도당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글루코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고 그게 단계에서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당이요. 그 위에 단계가 설탕 정도 됩니다. 그 뭐 포도당 수준하고 같아요. 근데 설탕 이런 정도 되는데 그 당을 이렇게 낮추도록 하는데 그 소화라는 과정이 뭐냐면 당을 쪼개는 과정입니다. 섬유소도 마찬가지로 당이거든요. 섬유도 당입니다. 이걸 쪼개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쪼개야지만이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밀크에도 그 유당을 분해한다. 유당을 쪼개 모든 소화 과정이라는 게 진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먹는 것 중에서 이런 녹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계속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치매라는 효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시기를 녹말을 탄수화물을 이럴 때면 당 상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을 느끼도록 돼 있고 우리 몸은 어찌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달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걸 먹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얼마나 좋은 나쁜 말로 하면 끼우려고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효율적입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단 것을 먹는데 소화라는 과정이 거의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어찌냐면 효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몸은 어찌냐면 소화시킬 필요도 없이 맞아요. 바로 쓸 수 있는 얼마나 효율이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엄청 끼우는 거 일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한 것을 먹게 되면 고소한 건 대체적으로 기름 종류가 지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을 이렇게 쓰고 글루코스를 갖다가 이제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글루코겐이라고 지방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리고 이거 똑같은 지방을 1g을 먹어도 엄청난 에너지를 그 꼭대기를 냅니다. 이제 9.4칼로리, 1kcal 정도로 내는데 1g에. 이걸 먹는다고 그러면 고소한 걸 뭐 조금 먹었는데도 엄청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몸에서는. 그리고 부드럽고 말 그대로 부드러운 건 뭐냐 소화 그 부드러운 것은 뭐냐면 조직과의 결합이 느슨해갖고 다 깨져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화 잘 된다고 그러는데 몸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소화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이라고 입에서부터 깨물고 저작한 부드럽게 깨물고 힘을 섞고 효소를 이제 아밀라제 효소를 당을 분해하고 이걸 위에서도 그 이상 강한 염산을 해서 막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해갖고 부드럽게 만들어. 부드러운 건 뭐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뭐냐면 달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걸 먹도록 요구합니다. 머리는. 이제 그게 바로
그 과정들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것 같으나 그게 바로 몸이 뭐였냐면 아주 낮은 단계 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강한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강한 결합은 아까 지금 리근이나 섬유소나 이를테면 그 당의 키토산이나 이런 정도 당 정도예요. 그런 거 그거 우리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없지 살 때는 그거라도 소화를 시키려면 엄청나게 뜯어먹어야 되니까 내가 전기를 올려야 되잖아. 내 몸을 제가 당겨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키워지고 모든 것들이 저전압이라는 얘기예요. 패스트푸드가 자체가 전부 전압이 낮은 식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주고 이렇게 키우게 되면 전부 낮은 단계의 생물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갖다 놓으면 씨 썩어버리고요. 갖다 놓으면 부드럽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어찌냐 패스트푸드한테 저전압으로 됩니다. 그 저전압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몸에 힘을 스스로 전기를 높이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패스트푸드 먹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겠죠.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냐면 몸에서는 야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를 하냐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신호를 줍니다. 내가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세포가 피 속에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 감지를 하거든요. 배고프다는 신호 감지하면 그걸 갖다가 정확히 이 뇌는 왜 제일 중요한 것이 뇌가 어떤 걸 통제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몸을.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식물하고 달라고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동물만 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시하는 기관이 어떠냐 우리 사람 손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신체 자율신경을 조정하는 게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가장 대표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뭐야? 뇌하수체라는 거예요. 정구 호르몬이라고 해요. 먼저 발생하는 호르몬, 정구 호르몬이라는데 이게 가서 피에서 딱 조절해서 그러면 그거 이제 피 속에 타고 다니는 해당 기관에 갖다 딱 가서 다시 때려줘요. 예를 들자면 당을 올려라 그러면은 췌장이라는 데 가서 얘가 뇌하수체 호르몬이 가서 그걸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또 다른 호르몬을 분배해요. 세포 셀에 가보면은요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딱 가서 자극을 하면 RNA가 있는데 RNA는 두 가지 있고 메신저 RNA하고 트랜스퍼 RNA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메신저 RNA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그널이 되고 그 시그널에 의해서 DNA에 있는 정보 중에서 해당 정보를 해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전사라고 그러는데 RNA가 딱 둘이 붙어갖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놈 해독된 근거에 의해서 트랜스퍼 RNA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엔자임을 만든다고 그래요. 효소를 만드는 거고 그 효소가 만들어진 효소가 어떤 걸 만드냐면 엔자임에 의해서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단백질이 있어야 되냐 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단백질이 어떤 효소 그러니까 엔자임이 어떤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온들이 변화를 이렇게 배열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이제 물질을 들어오기도 하고 인풋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아웃풋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옛날에는 단순히 그렇게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따져놓고 그 이온을 배치하면서 전기학적으로 어떤 것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걸 나가고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호르몬이라는 단순히 호르몬이 그렇게 했다는데 호르몬은 하나의 시그널 신호밖에 아닌 거죠. 신호만 줘갖고 다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요 달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게 일본 음식의 특징이거든. 빵도 그래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동물은 다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근데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죠. 네. 여유로워지니까 삶이. 그냥 이야기만 먹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몸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거친 거 먹으면 소화라는 과정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지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먹게 되면은 원래 그 소화 흡수는 그 작은 창자에서 끝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친 음식을 보면 뭐냐면 대장이 엄청 길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다 넣어놓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소화 흡수 과정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뭐냐 미생물의 힘을 빌립니다. 대장에서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 미생물들이 뭐냐면 섬유소를 분해를 하고 깨줍니다.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미생물들을 다 분해를 해주죠. 동원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쪼개주고 전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준 거, 결합을 쪼개준 것을 어찌나 사람이 내가 니도 고생했어 하면서 조금 얻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대장이 많이 발달할수록 기운이 좋습니다. 뭐냐 아까쯤에 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보면 그래서 그 섬유소만 되면 이를테면 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이 섬유소 정도만 되면 소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는 방법을 한 것이 뭐냐 위를 4개를 갖고 있어요. 아 맞아. 위를 4개를 갖고 위가 뭐냐면 발효 창고입니다. 거기다 미생물이 몽땅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그 속에서 분해를 해요. 그 부드럽게 어느 정도 부드럽게 분해를 해주면 이걸 또 다시 부드럽게 씹어서 다시 사위로 넘겨주거든요. 사위에서 정상 소화 과정을 소화액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것도 모자라고 맹장에 가서 대장 맹장이 있어요. 맹장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소화가 아니고 분해가 나요. 그러고 해서 그 거친 것이 이제 보들보들 똥으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초식동물들이 전기값이 높기 때문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뼈가 튼튼합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이를테면 소화를 흡수할 정도로 자기 압을 높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원리로 치면요. 지금의 미국의 소들이 뭐 서양의 소나 다 마찬가지지. 완전히 옛날에는 목장들이 그냥 풀만 뜯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다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피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뼈니 뭐 이런 조직에도 다 문제가 있겠네요. 다 문제가 생기죠. 아하. 자,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첫째 먹이는 사료들이 전부 다 저전압을 먹입니다. 저전압. 예, 저전압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거죠. 그 빨리 성장 키워진 것들을 갖다가 GMO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을 먹여서 키우죠. 거기서 아까쯤에 우리 사람식으로 이야기하면 달고 부드럽고 고소한 것을 먹여서 그렇게 엄청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제 자꾸 기울어져요 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배가 고프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하는 배가 고프다 그렇게 되면 당을 높여야 되는데 당을 해서 이제 이를테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세포로 에너지를 줘야지. 그게 어찌냐면 배고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배가 고픈 거에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뇌에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야 달고 부드럽고 고소한 걸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전압이 높게 되면 그게 어떤 몸의 효율이라 했잖아. 효율이 아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야 우선 그 먹지 말고 그거니까 저거다 우리가 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글코겐을 다시 글코스로 다시 바꿔라라는 명령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은 놔둬버리고 있는 건 놔둬버리고 어쩌냐면 빨리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몸이 일을 해야 돼요. 압도 전압을 또 다시 높여야 되고 귀찮으니까 빨리 먹으라고요. 달고 부드럽고 그럼 먹으면 바로 거기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흡수해서 바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자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먹게 되면은 에너지를 분해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한 입질만 굶어도 진짜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아, 뚱뚱한 사람은? 네. 과압이 돼갖고 물렁물렁한 사람. 살도 물렁물렁해요.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빼빼가 말라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만 주고 똑같이 물 주고도 뚱뚱한 사람 입질이면 죽고요. 마른 사람은 석 달 열흘도 삽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몸에 있는 것을 분해해서 쓰는 능력을 평상시 가지고 있어요. 키워야 네. 근데 아까 지금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은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몸이 자꾸 뭐든지 우리가 이런 일도 자주 하면은 잘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죠. 전혀 그쪽으로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몸에 끄집어 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자꾸 그냥 급하면 급할수록 달고 부드럽고 빨리 먹고 빨리 지금 에너지 흡수해야 되니까. 정말 뚱뚱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좀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네, 계속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분해에다가 갖다가 급하면 쓰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뭔 일을 자꾸 하면 잘하거든요. 그건 우리 신체 구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분해는 안 하다 보니까 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고전압 식품을 먹어라. 그게 바로 이게 자연재배에서 말하는 고전압 식품입니다. 고전압 식품. 네.
좀 말이 이제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만드는 용어긴 하지만은 저 못 들어본 용어거든요. 네, 제가 만드는 거니까. 고전압식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전압식품이라도 분자 간의 결합이 강한 식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품을 먹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몸처럼 변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하면서 아, 내 몸이 이렇게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한 불과 몇 년 전만 한 5, 6, 7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술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골다공증이라고 그리고 술 좀 줄이십시오. 그 이빨도 영 힘들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꾼 뒤로 어떻게 되냐면 골밀도가 애들보다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엇이 차이가 나냐고 저 사모님 저 죄송한데 이거 결례인데 여기가 손 한번 때려봐세요. 아 이러고 쳐보라고요. 정말 단단하네요. 굉장히. 네. 방 쳐보시라고요. 이게 뭐냐면 근육의 결합이 이제 압력이 생깁니다. 한번 맞잖아. 저도 50대 중반이거든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 다리고 우리고 전부 다 이렇게 탱탱 튄다 이렇게. 튕겨 나가요. 이게 바로 압력이 높아지는 차이가. 그 다음에 이가 옛날에는 인명이가 뭐가 다 부시러기 일 때였거든요. 저희 앞에 이빨은 조금 의식을 했는데 부리끼를 했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이빨이 좀 작아서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가 전부 어렸을 때처럼 다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돼요? 네. 압력이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이가 압력을 올리는 게 이런 거예요. 자연식품은. 그리고 이 알코올은 있죠. 얼마나 저전압식품이냐면 그래서 알코올을 먹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당을 글루코스를 더 당을 절반으로 쪼개버린 게 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나 압력이 낮냐면은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으면은 다른 음식들은 전부 다 소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 작은 창자 소장으로 가야지만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압력이 얼마나 되냐면은 아주 낮기 때문에 당을 반으로 쪼개버렸으니까 얼마나 낮아요. 우리가 당 상태로 흡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낮기 때문에 얼마나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어를 우리가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것보다 압력이 더 낮아요. 지 스스로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방어를 못해요.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위를 통과하면서 거기다 알코올은 다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게 피 속으로 흡수돼야 되면 체포에도 그냥 다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원하든 안 하니까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하다 그게 취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막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돌아오니까 이게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만큼 저전압이야. 술 먹고 나면 진땀 나요. 왜 그냥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진액을 속에는 원형질이라고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이 세포막에 이것들이 압력이 떨어진 애들이 갖다 여러분을 대항하다 보면 자기를 낮춰야지 여러분 못 들게 낮추려면 더 낮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이 진땀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점점 압력이 낮다 보면 그런 이런 그 우리가 영양물질이 다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세포서 밖으로. 그러다 보면 염증성 질환들이 전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생겨나는 것들이 암종류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술 같은 것보다 염증 있는 사람들 먹으면 더 그 악화되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여러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액들이 쏟아나오고 그런 진액들은 뭐냐 외부로부터 그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 맛있는 먹이를 제공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아프게 되고 실험이나 그런 것들이 누적 때문에 일으키면 암 같은 것도 일으켰어요. 물론 암은 이제 일으키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죠. 한 원인이 돼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여튼 저전압식품을 먹으면 하나부터 10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만이고 그것이 바로 패스트푸드. 전부 다 등식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출발은 뭐냐면은 비료를 많이 줘서 농작물을 키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 있는 약초들을 먹는다는 뭐냐면 한말로 이 산삼이다 그러면 요만큼 크는데 몇십 년에 그래서 천천히 강하게 들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산에 갔던 뭐냐면 슬로우 푸드가
되게 약효된 슬로프더라는 얘기예요. 산삼이나 이런 것을 큰다고 예를 들자고 네. 이게 몇십 년을 두고 크는데 얼마큼 그만큼 압력이 높고 그래서 그런 걸 먹으니까 그거를 갖다 먹기 위해서 그 고전압을 시키기 위해서 몸에 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산삼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고전압. 예, 산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산에서 들에서 나오고 생야채, 야초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게 이유가 됩니다. 전부 다 고전압. 내가 지금 말이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자연에서 스스로 배워가면 서로가 경쟁하면서 자기를 또 높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난 작물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은 물도 이런 같은 거은 물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주고 필요는 물론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 거를 이루고는 좀 끄집어 내고 내서 생명은 근본적으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은 방식이 다 달라지고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 가서 보면 썩지가 않습니다. 거마 맞고 안 썩는다는 이야기 자체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세포 이 멤브레인 아까 생체막에 압력이 여기다 새 나가도록 딱 자기가 잡고 있을 만큼 압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앱집이 영양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먹고 살 것이 없죠. 그리고 세 군데 여기도 이걸 깨뜨리기 전에는 방법에서 먹고 살 방법. 그래서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앱집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아요.